다들 일주일 만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만 만나? 일주일 조금 안 됐나? 그렇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뭐지? 좀 일찍 끌 것 같아요.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도 두통이 조금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일정이 있는 상태라 이번 주는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오긴 했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방송을 조금 길게 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좀 아쉽지만 어제 오후 2시 51분부터 목이 왜 잠기지 갑자기? 뭐지?
어제 오후 2시 51분부터 입추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조금 아침에 추운 것 같아. 약간 6월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또 애매하게 덥고 아침에 선풍기 바람 쐬면은 이제 춥고 근데 선풍기 바람 끈다 이제 이래 그러면 더운 거지. 딱 그 애매한 날씨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음. 그러고 보니까 어제 방에 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안 보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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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쉬는 동안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책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저 뭐지? 시집 한 권 읽었어요. 하정은 작가님의 여름 피치 스파클링 읽었었는데 개인적으로 토마토 컵라면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참 저랑 안 맞는 분이세요. 원래 같은 작가님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책 같은 거 살 때 작가님을 보고 사는 건 아니라서 웬만해서는 진짜 무조건 이 작가님 책을 사야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제가 작가님을 보고 책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작가님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같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토마토 컵라면이랑. 근데 토마토 컵라면 때도 사실 저랑 그렇게까지 잘 맞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아, 내가 조금 시가 낯설어가지고 잘 맞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름 피치 스파클링을 읽으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거는 100% 저랑 맞지 않아요. 그 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작가님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를 쓰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그냥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렸으면은 긍정적으로 읽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조금 더 완전히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둘 다 작가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용이 없었다, 시의 내용이 없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뭘 전하고 싶은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내용? 알맹이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근본적으로 이거를 시라고 불러도 될까? 왜냐면은 시라는 게 이제 소설보다 짧은 대신 거기 안에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사실 서장훈님 시에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어쨌든 그 시인분의 의도라던가 왜 이렇게 연출을 했느냐가 보통은 이제 아무리 시가 낯설어도 어느 정도는 좀 읽히는 편이었는데 그런 게 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문장집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감상이 조금 있었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좀 해봐서 알게 된 거였는데, 차정님이 토마토 컵라면을 출간을 하실 때는 고등학생이셨고, 그 다음에 여름 PT 스파클링 출간하실 때에는 이제 대학생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이 됐던 게 딱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감성이기는 해요. 딱 그 나이 때 가능한,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성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납득이 되긴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나 웬만해서는 그냥 처음에 읽었던 작품이 저한테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작품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또 다른 작품을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첫 인상이 안 좋았다고 그 다른 책들도 안 읽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마 차장님 시집은 추가적으로 읽거나 구매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냥 이제는 딱 두 번째 읽으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의 글을 쓰시는 분인지.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책을 더 사거나 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달류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MG 열풍이 좀 불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적합한 용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요즘에 좀 MG 열풍이 불어서인지 이런 류의 조금 시보다는 문장집의 형태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시집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런 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제가 유행을 잘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총 두 권 완독했는데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감성이면은, 앞으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굳이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유행을 안 따라가면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결국 그거에 관련된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책을 좋아하는 이상 책을 아예 안 읽지 않는 이상은 그런 책들을 또 만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취미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행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폭이나 그런 게 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제 그동안 묵혀놨던 시집을 최근에 독서 모임 진행하면서 좀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다른 작가님 시집을 좀 읽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집도 과연 저랑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워낙 또 시집이랑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다음 시집은 그래도 좀 맞았으면, 어느 정도는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뭐야,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야? 그렇네,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네. 시집보다 시집 가는 게 어울릴 것 같은 복장. 기분이 좀 그렇네요. 맞아,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네요. 창설된 지 얼마 안 됐네요. 2002년에 창설이 됐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면은 되는 일이니까요. 2002년 창설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한국에서는 무궁화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렇구나. 아, 한국은 또 따로 있대요. 9월 9일을 고양이의 날로 정한 적이 있대요, 한국에서는. 신기하다. 영국이랑 미국은 검은 고양이의 날도 제정을 했다고 하네요. 왜 동물들 중에 강아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검은색 강아지, 검은색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양이, 까만색 고양이가 특히 이제 인식이 안 좋은데, 아마 그것 때문일까요? 매체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검은색 고양이는 조금 마녀가 키우는 동물이라는 그런 게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까마귀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유독 이제 유기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길거리에서 좀 몸이 아파 보여가지고 이제 고조되는 고양이들 중에서도 까만색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검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는 별로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는 또 아니긴 하네요. 음, 음, 음. 한국에서는 왜일까? 한국에서는 사실 마녀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나? 되게 서양적인 개념 아니에요? 아닌가? 한국에도 마녀라는 개념이 있나? 되게 온라인 서점 들어가니까 검은 고양이 날이라고 고양이 관련된 책들 큐레이션 되어 있네? 그쵸? 왜 한국에서는 검은색 고양이가 인기가 없을까요? 진짜 약간 좀 까마귀랑 비슷해서 그런가? 묘아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지나가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많이 하면 조금 서양 느낌이긴 하죠. 귀여워 보이는 책 너무 많은데? 그런가? 검정색이 좀 옛날부터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제주도에 고양이가 많긴 한가 봐요.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
제주 고양이에 대한 책들이 조금 있네. 어서오세요 고양이 식당에 너무 귀여운 책인데? 나도 고양이 식당 가고 싶다. 확실히 조금 에세이류의 책들이 조금 더 많구나. 응, 응.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고양이 관련된 책은 그 고전 소설 중에 검은 고양이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책 너무 무서웠어. 어렸을 때 읽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읽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혼자 자는 거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겁이 많으신 인호님.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소름 끼쳐. 애들이 이런 책을 읽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랄까? 조금 검은 고양이 내려놔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동료네요. 근데 검은 고양이 네로는 왜 하필 검은 고양이일까? 이것도 원래는 동요가 아니었죠. 가요였나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맞아, 그 책도 되게 유명하죠. 이 책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관점에서 서술이 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읽어볼 오늘 한번 제가 오늘 집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을 잠깐 들릴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에서 한번 있으면 빌려볼까 싶긴 하네요. 음. 검은 고양이만 읽었었는데 검은 고양이가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되게 좀 불쾌한 소설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주로 종이책을 읽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크린상에 써진 긴 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아예 읽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읽는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글을 조금 제대로 읽기 힘들어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종이책을 더 선호를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 맞아, 나스메 소세키가 쓴 거였구나. 나는 고양이 로스이다가. 표지 귀여운 거 짱 많은데? 검은 고양이가 진짜 내용이 엄청 좀 불쾌한 내용이었는데,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검은 고양이 때문에 그 검은 고양이를 이제 키우는 남자가 정신이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이제 맞아요. 추리소설 쓰시는 분일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제 벌이는데 그게 되게 좀 소름 끼치고 기분이 굉장히 좀 나쁜 소설이었어요.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거든요. 근데 약간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소름 끼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렸을 때 모르고 읽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땐 이거를 모르고 읽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좀 내용이 어둡고 그랬는데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긴 해요. 제가 이런 류의 소설을 또 좋아하거든요. 비록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그러긴 하지만 또 이런 류의 소설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쵸. 그런 책 중 찝찝하고 기분 이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향수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누가 쓴 거였지? 이 사람일 것 같은데? 파트리크 G 스킨트.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을까요? 근데 뭐야? 왜 리커버 왜 이렇게 책이 상큼하지? 원래 이렇게 상큼한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굉장히 불쾌한 소설이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표정 굉장히 상큼하게 바뀌었네? 맞아, 이거 영화로도 있어요. 내용이 좀 소름이었어. 이거 소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설도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쁜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 표지 굉장히 상큼하게 바뀌었네요. 이거 언제 리커버했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근데 아마 부를 사람은 엄청 부를 것 같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좀 소름 끼칠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좀 기분 나쁘고 되게 불쾌했었는데 표제에 이끌린 어린 양들이 충격을 받게 될지도. 뭔가 굉장히 조금 기존에 알던 표지보다 근데 확실히 예뻐지긴 했네요. 기존에 있던 표지는 너무 못생기긴 했었어. 근데 그게 조금 소설을 조금 잘 보여주는 표지긴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좀 못생겼었다. 유 작가님 어서오세요. 조덕칩이에요. 그런 소설 중에 기억나는 건 악의 교전. 맞아, 악의 교전도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약간 악의 교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느낌이야.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약간 오로지 도파민을 충전하기 위해서 읽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가 좀 더 기분이 나빴어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 원초적인 불쾌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랬는데 악의 교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물론 향수도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긴 해. 근데 약간 악의 교전은 이 범접할 수 없는 제정신이 아님이 느껴져. 약간 향수는 좀 나사 하나 빠진 주인공의 좀 헷가닥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악의 교전은 약간 나사가 다 빠져 있고 나사가 하나만 꽂혀져 있어. 약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향수는 조금 판타지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악의 교전은 조금 더 현실과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근데 확실히 좀 B급 감성이 조금 느껴졌어요. 악의 교전은. 근데 악의 교전 진짜 재밌게 보긴 했었어. 이번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악의 교전이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에서 그 미공개 단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수록됐대요. 이번에 악의교전 개정판에서. 그래가지고 악의교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야. 뭐야, 이거 미스터리 호러로 분류가 됐다고? 맞아? 잠시만. 혹시, 혹시 내가 기억하는 아니구나? 추리 미스터리로 분류되는구나. 그래, 공포는 아니었어. 패러독스 13 들어본 적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거였구나. 표지 못생겼는데? 표지 못생겼는데? 근데 뭔가 느낌이 개정판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표지 스타일이 예전에 출간된 스타일의 표지는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묘하게 못생겼는데?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진짜 잘 쓰긴 하죠. 제가 이번에 히가시노 게이고 책들을 조금 도장 깨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책을 3권 빌려왔어요. 저 그 라플라스 시리즈 3권 빌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 초반밖에 못 읽긴 했어요. 제가 좀 이번에 좀 쉬는 동안에 읽고 싶었는데 저거 뭐지? 저 그것도 마저 읽고 저 기억이 안 나. 제목이 맞아, 지구 속 여행도 그 뭐지,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저것도 이제 마저 읽고 히가시노 게이고 책도 좀 읽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못 읽어서 쉬는 동안에 책을. 그래가지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책도 막 못 읽고 제가 그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도 한번 빠꾸받고 그랬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최근에 책을 또 샀습니다. 물론 우울하지 않아도 책은 사긴 하지만 유성의 인연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유성의 인연은 내가 읽었었나? 아, 표지는 기억이 나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저것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유성인을 읽었던 것 같기는 해. 뭔가 읽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얘도 리커버가 됐구만. 안 읽었다. 가가 형사 시리즈군요. 안 읽었네요. 이거 말고 그거 그거였었던 것 같아. 범인 없는 살인자의 밤? 살인의 밤? 였나? 살인자 없는 살인의 밤이었나? 히가시노 게이고 책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조금 옛날에 썼던 책이었어요. 용의자 X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용의자 X는 유명하긴 하죠. 용의자 X가 그 풀네임은 용의자 X의 헌신이 이제 소설 내용이고 용의자 X는 제가 알기로는 영화 개봉 제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영화로 제작이 됐었고 한국에서도 영화로 제작이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망했거든요. 한국에서 되게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왔던 제목이 용의자 X였고 일본판 영화랑 그다음에 원작 제목은 용의자 X의 현신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경도 아마 있었을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히가시노 게이고 영화들이 다 망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국에서 제작된 2편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읽기는 뭔가 힘들었는데 결말별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저는 집에 그게 있거든요. 용의자 X 헌신이 있기는 한데 저건 엄마만 읽었었고 저는 읽지 않았어요. 저것도 한번 읽어보긴 하려고요. 마침 넷플릭스인가? 거기에 영화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이라는 것도 읽었었고 이것도 좀 옛날에 썼던 거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약간 옛날에 썼던 책들 위주로 읽었긴 했네요. 하긴 그때는 나름 최신작이었던 것 같기는 해. 그거랑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던 걸 좀 읽었던 거는 몽하나였던 것 같아. 몽하나 이번에 리커버 나왔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리커버 전에 나왔던 표지가 더 예뻤던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표지 리커버 전게 더 예뻤던 느낌?
나미야 잡화점도 유명작이죠. 나미야 잡화점이 유명세를 탄 것 때문에 전 세계 소설에 역병을 퍼뜨렸지.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미야 잡화점 특히 한국에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저 표지 디자인 따라하고 내용이랑 감성 따라하는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도 ING 중이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역병을 퍼뜨렸어, 저 나미야 잡화점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있어봐. 음, 세트가 있네? 내용이 이어지는 건가? 아니군. 아, 맞군. 이어지는 책이군. 과잉기억 증후군을 순간 과잉 부분을 괴이로 봐가지고 뭐지? 서양에서 이런 감성의 소설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잉기억 증후군이었구나. 음. 재밌어 보이긴 한데 내용. 기억을 되살리는 남자, 죽음을 선택하는 남자. 이 사람 표지, 소설 표지가 다 비슷한 느낌이네요. 내용이 이어지는 건가? 그렇구나. 이어지는 거구나. 시리즈물인가 보다. 와, 근데 이런 내용이면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는 안 만들어주나? 저는 추리하면은 그 사람 작품 재밌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 무슨 브라운이었는데? 아닌가? 무슨 브라운이었는데, 앤서니 브라운 씨 작품이 나오네? 이 사람 내 기억하는 장르랑 너무 먼데, 거리가? 천사와 악마라는 책이랑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댄 브라운. 맞아, 댄 브라운. 댄 브라운 소설 재밌어요. 저거 뭐지? 천사와 악마랑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 두 권 다 읽었었는데 두 권 다 재밌어요. 저것도 이제 시리즈거든요. 로버트 랭던 시리즈인데 재밌어요. 임페르노도 로버트 랭던 시리즈였구나. 임페르노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일반적으로 아는 추리소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약간
일반적인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해결을 보는 게 중점이잖아요. 약간 뭐 주로 살인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게 보통 중점인데 요 로버트 랭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파헤친다고 했나?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가 이 피해자의 과거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조금 파헤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댄 브라운 소설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궁금하네. 왜 항상 이렇게 1권과 2권을 나눠서 출간을 하는 걸까요? 책 두께가 두 권 합치면 물론 벽돌 책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두 권을 나눌 정도로 엄청 두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두 권으로 분류해서 내네? 아니 나는 이번에 댄 브라운 소설 찾아보면서 너무 웃겼었던 게 두 번 팔려고? 근데 그래도 어차피 받는 값은 똑같지 않아요? 두꺼우면은 어차피 책값이 그만큼 더 비싸지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작가의 취향인 걸까? 이게 너무 웃겼어. 청소년 다빈치 코드가 나온 게 너무 웃겼어. 근데 나온 지가 좀 됐더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이 내용이 불건전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웬만해서는 소설로는 이 그 청소년 버전으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이 웹소설 같이 완전 19세로 지정을 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청소년 버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불건전하게 느껴졌으면은 이게 청소년 버전으로 또 따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전개 순서도 바꿨구나? 좀 궁금한데? 청소년 다빈치 코드? 근데 뭐 책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선정적이기도 하고 좀 자극적이기도 해요. 다빈치 코드가. 그래서 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웃겼어요. 기준이 되는 글자 수나 페이지 수가 있어요? 국광은 합본으로 따로 나오는 거고 보통은 들고 있기 편하게 나오게.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청소년 다빈치 코드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글을 읽는 거를 힘들어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내용을 무작정 덜어낸다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긴 한데 참.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다빈치 코드 표지가 더 마음에 드는데? 왜 일반 버전은 이런 표지를 안 내주는 거지? 난 저 표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 다빈치 코드랑.
어, 천사 악마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그렇고 표즈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 근데 청소년 다빈치 코드는 표즈 괜찮은데? 예쁠 것 같은데? 보통 한 번에 팍 닳지 않으니 호흡을 위해 나눠서 나올 거야. 그렇구나. 12에서 13만 자 정도가 한 권으로 모두 300페이지. 12에서 13만 자. 그 정도면 장편소설 한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덜어냈다는 게 뭘 덜어냈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조금 지루해 하는 거면은 책들을 좀 접하기 어, 아직 글을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웹소설로 치환하면 웹소설로 치환하면은 25화 정도 길이 웹소설 25화가 12에서 13만 자 정도군요.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웹소설은 길어도 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뭔가 그렇게까지 내용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 편당. 똑같은 내용을 책으로 읽으면은 좀 길다고 느껴질 법한데 웹소설은 뭔가 편당 그렇게까지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 편당 그러면은 어디 보자. 있어봐. 4,800자에서 5,200자 정도군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5,000자 정도 되는 거네요. 5,000자도 저렇게 그렇게까지 엄청 짧은 글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막상 쓰려고 하면 5,000자도 그렇게까지 짧은 글은 아니란 말이지. 약간 책이랑 다르게 그냥 휙휙휙휙 넘기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음, 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5,000자에서 6,000자. 생각보다 길군, 내용이. 음, 음, 그렇구나. 웹소설은 특히 연재 주기가 짧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 연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웹소설은.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 음, 맞아요. 그, 뭐지? 좀 텀이 짧잖아요, 웹소설은. 제가 알기로는 좀 길게, 텀이 좀 기신 분들도 그래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연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웹소설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분량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게 작업하시는 편이기는 하네. 그만큼 좀 세이버문이 많은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걸려나요? 보통 웹툰 같은 경우는 세이브본을 많이 비축해두는 편이니까. 음. 음. 근데 저 3, 6개월에 13만 자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보통 이제
신작이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저 3, 6개월에 13문제 쓰는 것도 저는 꽤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준비하긴 하는데 대부분 라이브 연재예요. 비축이 빠르게 사라져요. 슬픈데? 너무 슬픈데? 맞기는 해. 비축을 아무리 쌓아놔도 저게 언젠가는 그 한계가 오는 지점이 와요. 어쩔 수가 없긴 해. 1일 1년째 하느라 보면 참 대단하고 많은 건데 어떻게 매일매일 연재를 하지? 그런 분들은 준비성이 조금 빡세게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글을 쓰는 건 어쨌든 두 번째고 글을 쓰는 건 두 번째고 어쨌든 그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짜여져 있어야 돼. 매일 연재를 하려면은 좀 가볍게 설정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매일 연재를 하려면은. 좀 미리 세세하게 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조금 그렇게 매일 연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연재도 많아졌어요. 딱 직장인 느낌이네요. 이틀 쉬고. 6개월에서 1년. 연재 중에도 신작 그렇구나. 저 주말에 이제 또 완전히 쉬는 거는 아니긴 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뭐지? 요즘에 왜 갑자기 물 맛이 비려졌지? 원래도 제가 맹물을 잘 못 먹긴 하거든요, 비려가지고. 근데 이게 좀 익숙해졌었는데, 갑자기 물이 엄청 비려졌네? 뭐지? 여름에 물이 상할 수 있어요. 정수기인데요? 정수기인데 상하나요, 정수기 물도? 고춧가루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따가 한번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요즘 갑자기 물맛이 왜 이러지? 내 혀가 좀 이상해진 건가?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내 혀가 좀 이상해진 걸 수도 있어. 그렇구나. 최근에 갑자기 이래가지고 갑자기 물 마셨는데 좀 기분이 불쾌해졌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나만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자, 원래도 물을 잘 못 마시거든요. 제가 원래도 물을 엄청 굉장히 비려해가지고 물을 잘 못 마시는데 뭐 정수기 물이 됐던 아니면 사 먹는 생수가 됐던 간에 제가 물을 그래도 진짜 잘 못 먹거든요. 특히 이제 미지근한 물을 잘 못 먹는데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물을 억지로 마시게 되면서 약간 몸을 강하게 키웠어요. 한동안 몸을 좀 강하게 키웠더니 이제 물 맛에 조금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또 이러니까 기분이 또 나빠지는군. 그래서 물을 진짜 안 마시거든요. 하루에 500ml 정도 마시나? 원래는 진짜 딱 그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제가 더 이상 건강을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강제로 좀 마시기 시작하면서 마시는 약을 좀 늘렸었는데, 정말 갑자기 또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드니까 또 물 마시기가 싫어지네요. 그래서 진짜 물 안 마셨을 때는 물 마시다가 헛구역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 너무 맛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이런다? 물이 무슨 맛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공감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물 진짜 맛없거든요. 물 진짜 맛없거든요. 그리고 물도 물 맛이 다 달라요. 정수기 물이랑 저 생수도 브랜드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맨날 뭐 물에 무슨 맛이 있냐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억울해 진짜. 근데 이거 주변에 공감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물도 물물리에가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어차피 맛이 다 달라도 똑같이 다 비리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비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이제 품질 좋다고 하는 물들도 마시면은 비린 맛은 똑같이 느껴져. 근데 진짜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물 맛에. 근데 똑같이 비려. 맛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비려가지고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마시는 거를 갑자기 또 다시 싫어하게끔 만들어주네요. 갑자기 물 마시 기분 나빠져가지고. 비린 건 모르겠고 쓰게 느껴지는 경우는 왕왕 있는 물이 쓰게 느껴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쓰게 느껴지는 거는. 약 먹을 때가 아니면은? 약 먹을 때는 약의 맛 때문에 좀 쓰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 자체가 쓰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은 왜 비릴까? 궁금하다. 이거에 관해서 쓴 책도 있으려나? 물은 왜 비릴까? 타코야키 장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쵸? 있을 것 같죠? 물은 대체 왜 비릴까? 물에 관한 책을 읽고 싶어. 나기. 뜬금없지만. 맞아, 최근에는 아닌데, 그거 조금 흥미롭긴 했었어요. 아, 플랑크톤. 가능성 있는데? 고래는 물에서 숨쉬지 않는다. 포유류이기 때문일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물을 마시는 법. 개는 내가 알기로는 혀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혀를 컵처럼 쓰고 고양이는 혀로 물을 쳐가지고 튀어오르는 물을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님 말고 나 동물을 안 키워가지고 잘 몰라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그 책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연매장이라고 키워도 그런 거 모르지 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처음으로 키워보신 분들은 모를 것 같고, 키워지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좋아하면은 알게 되어 있어. 그런 게 있어. 연매장이라는 책,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금서로 정해졌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근데 표지가 못생겨가지고 책을 살지, 대여해서 볼지는 고민 중이에요. 너무 미안하지만 표지가 너무 못생겼어. 제가 알기론 고양이랑 강아지랑 물을 먹는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연매장 예전부터 조금씩 계속 보였던 책이었는데 맨날 아 저것도 읽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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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막상 도서관 가거나 책 사러 가면은 까먹어요. 근데 저것도 이번에 가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없으면은 연매장을 빌려오고 연매장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겠다. 여름은 고작 계절 이 책도 되게 자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음. 이 책은 이번에 신간인 것 같은데 신간인데 좀 나온 지 됐네. 6월달에 나왔구나. 작가분은 초면이네요. 다른 책 출간한 책들 중에서 아는 거 있나 봤는데 저랑 초면이네요. 고양이는 혀가 그쵸? 다르게 생기긴 했죠. 맞아요. 까칠까칠해가지고 사람 그루밍 해주면은 엄청 아프잖아요. 저는 고양이한테 그루밍 당한 적은 없긴 한데 강아지는 따뜻하고 축축하지. 그리고 또 고양이는 그게 없잖아요. 침 같은 게 강아지에 비하면은 현저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한번 핥음 당해보고 싶어. 고양이한테 한번 핥음 당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 강아지한테는 많이 당해봤는데 고양이한테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그거 되게 좋아한대요. 칫솔로 쓰담쓰담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고양이 혀처럼 느껴져가지고. 까칠까칠해서 수세미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칫솔 비비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저런 거친 걸로 고양이 쓰다듬어 주면은 고양이들이 되게 좀 좋아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엄청 까칠까칠한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 걸로 막 쓰다듬 해주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열이 높은 쪽에 낮은 쪽을 그루밍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한테 한번 그루밍 당해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근데 앞으로도 고양이가 저를 핥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가 않고, 저도 고양이를 키울 일이 앞으로 없고, 강아지는 좀 있거든요. 주변에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강아지는 워낙 낯선 사람하고도 금방 친해지니까 와가지고 금방 막 핥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또 그게 아니라서 고양이 카페 가보시는 거 어때요? 가본 적 있어요, 고양이 카페. 가본 적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인간한테는 딱히 별로 관심이 없고 제 패딩에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푹신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고양이가 패딩에서 아주 기깔나게 꿀잠 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털 잔뜩 묻은 패딩만 얻었어요. 음, 만화 카페에서 고양이라. 귀엽겠다. 고양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요. 저는 예전에 갔던 책에서, 응? 책이 아니라 예전에 갔던 식당에서 고양이 키우는 식당 있었어요. 귀엽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식당 고양이들은 뭔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지 만져도 안 피하고 오히려 막 자기들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 엄청 다 개냥이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핥음을 당해본 적이 없어. 아무래도 고양이는 아무나 핥지는 않겠죠? 고양이가 제일 많이 핥는 곳이 거기던데, 사람 머리카락. 털이라서 그런가? 그것도 어쨌든 같은 털이라서 그런가? 보면은 사람 머리카락을 엄청 핥아주더라고요. 보면은. 하지만 머리카락 핥으면은 못 느끼잖아. 그 혀의 감촉을. 나는 내 손을 핥아줬으면 좋겠어. 손등 같은데. 느껴보고 싶어. 그 까슬까슬함을. 강아지는 한 번 핥으면 완전 침버벅 되는데. 근데 강아지들도 사실 손 같은 데는 잘 안 핥고 얼굴을 너무 많이 핥아가지고. 강아지들은 항상 얼굴, 특히 입을 엄청 핥아. 가지고 그만큼 머리가 개판이라는 뜻 아닐까요? 근데 그런가? 근데 고양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씻고 나와도 핥잖아요. 사람이 씻겨줘도 씻기고 나서 다 말리고 나서 자기들이 막 핥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의 더러움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젠가 고양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때가 왔었으면 좋겠네요.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있는? 내가 신경 써서 해줬으니 잘해라는 뜻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 고양이는 사실 유튜브에서 말고는 딱히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물론 동네에 이제 길고양이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워낙 경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맨날 눈 마주치면 도망가. 하지만 그게 또 야생에서 살아남기에는 좋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진짜 없긴 하네요. 이제까지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꽤 있었는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진짜 딱 한 명밖에 못 봤던 것 같아.
갑자기 또 동물 얘기하니까 강아지 만지고 싶네요. 저는 고양이 기르기엔 알레르기도 문제고.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세요? 슬프다. 알레르기 있으면은 약하지 않으면은 힘들긴 하지. 고양이가 물건 떨어뜨리는 습성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깨끗하게 하고 살잖아요. 하도 떨궈가지고. 물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안 키우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키우긴 해. 가구들 같은 것도 동물 친구들한테 맞춰가지고 사야 되니까 예쁜 가구 사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양말.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알레르기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렇게 약 드시면서. 나는 그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고양이. 그 뭐지? 어떤 분이 그거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분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알레르기 검사에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고양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키웠던 생물은 정체가 뭐지? 라고 이제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들 중에서 보통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고양이 침이래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이 그루밍을 하잖아. 그루밍을 하니까 이제 자기 털에 침이 묻어가지고 그 털이 막 흔들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레르기가 유발이 되는 건데 선천적으로 그 알레르기 성분이 엄청 적게 나오는 고양이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고양이들은 뭐 0에서 100이라고 치면은 막 70 이상씩 나온다. 그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이 70 이상씩 나온다 하면은 어떤 고양이들은 10 이하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성분 유발하는 성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키워도 알레르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인 건지 아니면 돌연변이인 건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양이랑 만나가지고. 그래도 실제로도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가. 진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완전 천생연분 아니에요, 근데? 완전 천생연분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충분히 완전 그거는 진짜 운명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알레르기가 없어가지고 딱히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끔 난 그런 친구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고양이 친구들. 물론 스스로는 좀 괴롭겠지만 뭔가 귀엽지 않아요? 고양이한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니?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 아마 그런 친구들은 그럼 매일 재채기 하려나요? 그러려나? 궁금하긴 하다. 저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동물 친구들도 알레르기 반응 비슷하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궁금하다. 인간 알레르기 있는 인간도 있나? 왜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알레르기 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알레르기 있는 인간도 있나? 사람한테는 알레르기가 없으려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은 알레르기가 없구나. 신기하다. 저는 원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뭐지? 같이 있어가지고 비염이 제가 원래는 비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다른 일반 비염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 거의 증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있더라고요, 비염이. 근데 그 비염의 원인이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가면 갈수록 제 몸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한번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거를 한번 받아볼까 봐요. 저는 제가 평생 알레르기가 없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알레르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레르기 검사를 조금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레르기 검사가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저게 이제 좀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게 엄청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꽃가루 날릴 때 피곤할 텐데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어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꽃가루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먼지? 추가적으로 있다면 곰팡이 정도인데 음, 그거 재채기 연속으로 여러 번 하는 거는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그 재채기 심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채기가 연속으로 여러 번 나오는 거면은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알레르기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일단 가려운 거. 그 다음에 연속으로 재채기 나오는 거. 연속으로 막 진짜 재채기 좀 적게 나올 때 한 네다섯 번 나오고, 심하면 그것보다 막 더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두 개 조금 두드러지는 게. 추가적으로 이제 비염 증상이 있는데, 비염 증상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원래는 딱 한 시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평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은 저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 번째, 혈당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말고는 추가적으로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따가 저녁 때 또 일정이 있고 따로 그다음에 주말도 양쪽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방송을 좀 키기 어렵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방송 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더 이상 방송이 없을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 운영합니다. 네. 월간 일정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고 제가 가끔씩 까먹을 수가 있긴 한데 주간 일정표는 가급적이면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고 안 올려드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월간 일정표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은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다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다들 그러면은 안녕, 빠빠. 오늘 하루도 힘내요. 오늘 불금인데 다들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주말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이번 주도 화이팅이다요. 빠빠, 빠빠, 빠빠.